안녕하세요. 대방고시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일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난 4월 29일이죠. 토요일 전북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출문제 해설 영상입니다. 먼저 해설을 하기 전에 한번 전체적인 문제 구성을 보시면, 자, 우리 기본서를 기준으로 해서 파트 1 1단원에서는 보통 이제 원자의 구성 입자, 거기서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자, 오비탈 모형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양자수 문제인데 이 난이도를 제가 상위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라기보다는 좋은 문제였다. 그렇죠? 문제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 전자배치와 관련돼서 이제 원소를 특정해서 각각의 특징을 묻는 문제였어요. 원소의 주기적 성질 종합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생뚱맞게 금속 결합 모형이 나왔어요. 자주 언급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하여튼 나왔고, 뭐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 아주 뭐 쉬운 문제였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의 비교, 이게 이제 NaF, MgO를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역시 뭐 어렵지는 않았고, 물질의 분류 단원이 나왔어요. 분류. 이렇게 여러분한테 좀 어렵죠, 오히려. 하지만 어렵지는 않았고. 몰수 전환, 파트 4에서는 이제, 뭐, 질량이 얼마냐,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부피가 얼마냐, 그런 평이의 문제가 나왔고요. 실험실 결정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탄소와 수소가 아니고, 이번에는 산소였어요. 그렇죠? 역시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농도 나왔는데 농도는 희석형이 나왔습니다. 혼합형이 아니고, 기체의 법칙이 나왔어요. 그렇죠? 기체의 법칙 중에서 부피가 일정한 경우, 그 경우 압력과 온도는 비례하는, 그게 뭐 이제 게이리샥의 법칙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법칙이 나왔는데 역시 어렵지 않았고, 증기압 내림이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는 좀 내림이 나오고, 증기압 내림은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나왔어요. 어렵지는 않았고요. 역시 헤스의 법칙과 관련돼서는 결반생, 그 다음에 화학 평형 상태에 대해서도 나왔고, 역시 어렵지 않았습니다. 상편형도 해석도 우리가 뭐 다 배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고. 역시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나왔고요. 산의 세기, 이것도 뭐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요 용액의 pH와 관련된 문제가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상인데 역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였어요. 하여튼 좋은 문제였고, 마지막 문제가 반응의 분류인데 이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하여튼 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되게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이 전북 복원을 올해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난이도는 잘 몰라요. 근데 올해 난이도는 그러니까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 12, 3분 만에 다 풀었거든요. 한번 대충 푸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한 15분 정도, 15분, 20분 정도면 충분히 한 바닥을 풀지 않았을까. 그렇게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학원 커리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무난하게 해결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홈페이지에 복원과 관련돼서 올라오지도 않고 카페에도 없어가지고 이거 전적으로 제 작품이거든요. 100% 정확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정답과 관련된 지문은 정확해요. 근데 정답이 아닌 지문들은 좀 정확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자, 1번. 그러니까 혹시 다른 게 있으면 한번 그 카페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에탄올 0.25몰의 질량은 이랬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니까
이제 몰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분자량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 기억에는 에탄올에 분자식이 나와 있는지 아닌지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여하튼 우리 에탄올의 분자량 정도는 외우고 있죠. 46입니다. 그렇죠? C2H5OH. 이게 이제 에탄올의 시성식이죠. 이거 분자량 따지면 46이에요. 그러니까 0.25에다가 46을 곱하면 11.55g. 그렇죠? 1번의 정답은 11.5g. 1번이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였고. 2번이 이제 실험식 문제네요. 탄소와, 그렇죠? 우리 수소로 많이 나오는데 수소가 아니고 산소였어요. 그렇죠?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에서 질량 백분율이 주어져 있고 실험식으로, 우리 항상 뭐든지 정의로부터죠. 실험식이라는 것이 가장 간단한 원자 수의 B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원자의 수라는 거는 몰수죠. 따라서 저기서 주어진 몰수인데 여기서 주어진 게 뭐니까? 질량이니까. 그렇죠? 질량이니까 분모에는 원자량으로 나누면 그게 원자의 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딱 세팅하고 분모부터 적죠. 얘가 원자량이 12, 얘가 16. 그 다음에 질량이 해당되는 게 43, 57. 이거 하면 대충 뭐 3.599 뭐 이렇게 돼요. 3.6 이렇게. 그래서 B가 1대1이에요. 따라서 실험식은 C5가 됩니다. 그렇죠? 2번의 정답은 1번. 자, 이제 3번. 4몰롱도 염산수용액 2ml 희석시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농도 문제인데 희석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희석형에서 알아야 될 거는 희석 전과 희석 후에 몰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희석시켜 0.2몰롱도 염산 수용액을 만들려고 할 때 첨가해야 할 물의 부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MV, M', V' 이러면 여기 왼쪽이 희석 전, 여기가 희석 후죠. 자, 저기 처음에 4몰롱도 염산 수용액 2ml 저거 두 개 곱하면 요게 희석 전의 염산의 몰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8mm몰. 희석 후에도 8mm몰이 돼야 돼. 여기 부피가 몰농도가 0.2고 곱하기 V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부피가 얼마가 돼야 돼요? 40ml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이 V는 희석 후에 혼합 용액의 부피인 거고 묻는 건 더 첨가해야 할 물의 부피. 그러면 처음에 얼마 있었죠? 수용액이 2ml 있었으니까 X. 요 X가 첨가해야 할 물의 부피가 되겠네. X가 38mm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렇죠? 3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양적 관계 문제인데 1기압 0도씨 이랬어요. 보통 0도씨 1기압이라 그러는데 1기압 0도씨라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저거 제가 기억을 해요. 자, 메테인 4g이에요. 자, 우리 부피 어떻게 구하나요? 질량 구하듯이 몰수 곱하기 자, 부피니까 1몰의 질량.
그런데 0도씨 1기압에서 우리 1몰의 부피를 알고 있죠. 자, 따라서 메테인 4g이니까 얘가 분자량이 16이죠. 그러니까 4분의 1몰이에요. 거기에 1몰의 부피 22.4리터. 5.6리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22.4리터 1몰일 때, 4분의 1몰일 때, 2분의 1몰일 때, 얘가 1.5몰일 때 이런 수치들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시험장에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5번. 27도씨 10기압의 기체를 실수로 오타가 있네. 실수로 가열하여 온도가 87도씨가 되었대. 이때의 기체의 압력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5번 문제에서는 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금 부피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피는 일정하다고 여러분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본다면, 자, 몰수 얘기 없으니까 일정하죠. 부피 일정하고 기체 상수 R 일정하니까 압력과 절대 온도는 비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이용해서 하면 되죠. 비례식이니까 T1, P1, T2, P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1이 무슨 뜻이에요? 처음 상태. 2가 나중 상태.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주의할 게 뭐죠? 저기서 주어진 온도의 단위는 섭씨고, 우리가 여기서 라지티로 쓴 온도의 단위는 켈빈이고, 그러니까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죠. 27에다가 273을 더하는 거고, 그때의 압력이 10기압이에요. 그 다음이 87도씨. 역시 273을 더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기체의 압력은 이제 P2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300이죠. 얘가 360이고. 그러면 300 나누면 12기압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 뭐 기체의 법칙과 관련해서 어렵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6번. 수소 원자의 원자궤도 함수를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 스핀양자수를 이용해 나타낼 수 있다. 수소 원자가 들뜬 상태로 존재할, 그러니까 바닥이 아니다. 그렇죠? 이때 양자수의 조합으로 오른 것을. 자, 1번, 2번은 직관적으로 이 주양자수가 0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 수소니까 n = 3이면 바닥이죠. 아니지. n = 3일 때가 들뜬 상태인 거죠. n = 1일 때가 바닥이니까. 3일 때 0 가능하고, 얘 가능하고, 얘 가능하니까 얘가 들뜬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4번은 주양자수는 들뜬 상태인데 얘가 가질 수가 없죠. 불가능한 상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보시죠. 전자배치가 되어 있고 옳은 것은 이랬어요. 뭐 이런 거 나오면 빨리 전자수 세서 누군가 알아야죠. 전자수가 3개인데 리튬인데 이거 딱 보이죠? 야, 원래 어때요? 1s2에 2s1이죠. 근데 얘는 2p1이니까 얘는 바닥이 아니고 어떤 상태네? 아이, 들뜬 상태네. 이런 거 이제 보이셔야죠. 그렇죠? 붕소주? 아니, B 아니지. 얘가 B니까 4개, 5개, 9개니까 얘는 플로린. C는 11개니까 나트륨입니다. 자, 옳은 곳이에요. 그래서 1번 보면 모두 바닥 상태냐? 당연히 이런 지문이 나와야죠. 얘가 들뜬 상태니까 틀렸습니다.
A와 C는 같은 적 원소이냐? A, 리튬, C, 나트륨. 일적으로 같은 원소죠? 답이 2번이에요. 3번 지문은 복원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임의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B의 홀전자 수는 2개냐? 플로린은 홀전자 수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틀려요. 4번 C는 비금속 원소로 틀렸죠? 금속이죠. 그래서 음이온이 되면 이온 반지름이 증가한다. 얘는 그러니까 고치면 금속이고 양이온이 되면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되나요? 감소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이랬으니까 2번이 옳은 지문. 정답 2번. 8번.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쫙 해놓고 X자 찾는 거죠. 알칼리 금속은 일족이죠. 일족.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의 에너지가 증가한다. 1번이 틀렸죠. 아유 반가운 거예요. 얘가 틀렸기 때문에 답이 1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꽃갈콘 하잖아요. 이렇게. 사이즈 커지죠. 힘 작아지죠. 전자 떼내기 쉽죠. 그 이온의 에너지가 감소해야죠. 나머지는 다 옳은 문장이에요. 이주기 원소 중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니까 네온인데 네온의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크다. 사이즈가 어떠니까? 가장 작으니까. 정전기적 인력도 크겠죠? 전자 떼내기 어렵죠? 그래서 이온의 에너지 가장 커야 돼. 맞아요. 그렇죠. 3번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이온의 에너지가 그렇죠? 2번과 3번 같은 얘기.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힘이 증가하고 원자 이온의 에너지 증가한다. 맞습니다. 4번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원자 반지름은 증가한다. 자, 2, 3, 4가 다 맞는 지문이고요. 8번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8번의 정답은 1번. 9번. 결반생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숫자도 지저분하지 않고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소와 브로민의 결합 에너지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이 바닥의 엔탈피 변화량이 마이너스 100으로 주어졌어요. 이걸 이용해서 이 각각의 결합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그래서 결반색을 하면 델타 H라는 거는 반응물이니까 얘네들 말하는 거고, 그래서 결합 에너지 수소와의 결합 에너지, 브로민과 브로민의 결합 에너지, 요게 이제 뭡니까?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에 합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결합 에너지인데 누구의? HBr의 결합 에너지. 이렇게 돼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개수 2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찾는 게 뭐죠? 얘 찾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숫자만 때려 넣으면 됩니다. 계산도 아주 간단해요.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100이고 얘가 얼마냐면 430이고 얘가 190이에요. 마이너스 2에 우리 얘를 x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x는 얘가 얼마인가요? 430에 190이니까 620이고 넘어가면 720이죠. 따라서 x는 360이 되는 거예요. x가 누구죠? 수소와 브로민의 결합 에너지다. 그렇죠? 원래 이렇게 탄화 수소가 나오면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결합 에너지 하면 원칙적으로 구주식을 그려서 각 결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알자가 어떤 건지. 얘네들은 아주 심플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 자, 생뚱맞게 금속 결합 모양. 그렇죠? 전자 바다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은 이랬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자유전자죠. 그렇죠. 자, 1번. 가는 자유전자로. 맞죠? 금속이 열 전도성에 영향을 미친다. 1번이 답이죠. 1번이 답이죠. 그렇죠. 우리 그 금속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속의 특징은 전부 다 뭐로 인한? 다 자유전자로 인한 특성이에요. 그렇죠? 이거 잠깐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자유전자로 인한 거니까 그 금속의 뭐죠? 전기 전도성. 그러니까 금속이 전기 전도성이 좋은 이유는 저 자유전자가 잘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또 열 전도성도 좋죠. 그 열 에너지 공급하면 그 열 에너지가 누구한테 전달이 돼요? 자유전자에 전달이 되죠. 자유전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열을 전달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 좋다. 다 자유전자로 인한 거. 또 뭐 있나요? 아, 광택이 있더라. 광택도 전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빛을 반사해서 광택이 있는 거고, 연성과 전성도 뭘로 인한? 다 자유전자로 인한 특성이죠. 이제 주의해야 할 게 뭐예요? 우리 금속 결합은, 그러니까 금속은 일종의 일반적으로 밀도가 크죠. 무겁죠. 이거는 양성자 수가 많은 거지, 그렇죠? 자유전자로 인한 특성은 아닙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답은 쉽게 1번인데 2번을 보시면 금속 결정은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을 갖지 않아. 금속은 고체일 때도 전기 전도성이 있죠. 자유전자로 인해서. 당연히 액체 상태일 때도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틀린 경우. 의외로 이 3번이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금속에 전류를 통과시키면 금속 양이온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극적으로 이동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3번 표현은 양이온과 음이온일 때, 이온결합 물질일 때 그래요. 그렇죠? 여기서 금속 양이온은 뭐 말하는 건가요? 결국은 양성자 핵을 말하는 거죠. 핵에 있는 양이온. 얘네들은 자유전자에 비해서 어때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동이 없어요. 플러스 극적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무겁기 때문에. 양이온, 이온결합 물질에서의 양이온과 음이온은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적으로 이동을 하지만 금속인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 금속 양이온은 어떻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 3번 주의하셔야 됩니다. 3번도 이거 뭐 유명한 문제죠. 4번, 금속 결정은 매우 단단하나 외부 힘에 의해 쉽게 쪼개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예요?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얘기죠. 4번도 틀렸습니다. 10번의 정답은 1번. 11번은 다음의 분자 중 극성 분자는 어떤 거냐 이랬어요. 이것도 이 분자 자체가 아주 평이한 애들이죠. 그렇죠? 요게 좀 디귿이 여러분이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공부가 부족하면. BCl3는 이렇게 되죠. 입체수 3의 평면 삼각형이에요. 무극성 분자죠. 자, 암모니아 너무나 유명한 애죠.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삼각 뿔 모양이에요. 극성 분자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극성이라는 거예요. 자, 염소와 붕소, 전기 음성도가 더 크죠. 염소가 공유 전자쌍이 이쪽으로 치우쳐지면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염소 쪽으로 치우쳐져요. 그러니까 같은 애들이니까 얘. 이 화살표가 뭐예요?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고, 쌍극자 모멘트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정정기적인 힘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럼 힘이 세 개가 지금 몇 도를 이루고 있어요? 120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힘 세 개가 합이 0이 되는 거. 그게 무극성 분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가 무극성 분자의 정의가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내잖아요. 그 쌍극자 모멘트라는 것이 결국은 힘이란 말이지. 그러면 얘는 전기음성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쌍극자 모멘트가. 이 세 개가 합이 0이 될 수가 있나요? 없죠. 각도가 얘는 몇 도인가요? 107도잖아. 0이 될 수가 없죠. 0이 아니니까 극성 분자인 거고. 디귿은 좀 있다. 리을은 뭐 볼 필요 없죠. 그렇죠. 이렇게. 얘도 어떻게 되나요? 쌍극자 모멘트가.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 이 둘은 각도가 몇 도예요? 180도죠? 그러니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합은 0이에요. 즉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에요. 그래서 얘 무극성 분자. 얘 직선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무극성. 얘도 무극성. 문제는 얘인데 이제 이게 여러분이 공부가 부족하시면 야 수소 2개네, 염소 2개네, 2개 대칭적이네 해서 얘네들을 무극성으로 볼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저게 지금 우리가 구조를 그려보면 삼연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염소, 수소 이렇게 있으면 우리 좀 전에 쌍극자 모멘트를 표현했는데 탄소하고 수소하고 탄소가 크죠. 그러니까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 그러니까 지금 수소와의 관계에서는 이런 식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되는 거고, 탄소하고 염소는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크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럼 이놈의 합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이 더해서 0이 돼야 돼. 힘이. 그러면 두 개의 힘이 0이 되려면 몇 도요? 180도. 얘네들은 180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다. 그렇죠? 그래서 CH2Cl2 이것도 실수 많이 하시는 건데 여러분은 실수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지금 극성 분자인 것은 극성 분자인 거니까 니은이랑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은 상표용도 문제였습니다. 상표용도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그 시험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A고 얘가 B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삼중점 T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면 삼중점 A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모두 공존하는 지점이다. 맞죠? 2번 삼중점에서 압력을 증가시키면 액체가 된다 이랬어요. 자, 이런 거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융해곡선의 기울기를 봐야죠. 얘가 음의 기울기니까 얘는 누구예요? 물이죠, 물. 물이 내고 그 다음에 고, 액, 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삼중점에서 여기서 압력을 가한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을 가한다는 Y축이 압력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액체 상태가 된다. 액체 맞죠? 상표형도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3번 AD 곡선은 융해 곡선이다. 이 부분이 융해 곡선 맞죠? 그 다음에 4번 100도씨 100기압이래요. 자, 100도씨는 여기고 얘가 1기압이고 저 위에가 213이니까 100기압은 뭐 대충 이쯤이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100도씨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도씨 100기압에서 액체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죠, 그렇죠? 그림이 이게 애매하네. 고체로 좀 여기가 100기압에 100도씨예요. 이렇게.
압력을 낮추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액체가 뭐 되는 거예요? 기체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고체로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12번의 정답은 4번이고 13번 물질의 분류.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물질을 따지는 게 여러분한테 쉽지 않죠. 좀 공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프탈렌, 염화, 바륨, 석영 얘네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이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나프탈렌, 이게 자주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 않는데, 그렇죠? 여기 이제 탄수화물에서 어떤 애냐면, 이렇게, 요게 뭐죠? 요게 벤젠이죠, 그렇죠? 벤젠 링이 하나 더 붙어 있는 애. 요게 나프탈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이제 나프탈렌에 이제 여기 지금 다 누가 있는 거예요? 수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결론은 나프탈렌은 공유결합한 분자예요, 그렇죠? 이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네. 수소는 8개고. 얘가 나프탈렌이에요. 분자식은 여러분이 알 필요 없지만 벤젠 링 2개로 이루어진 애가 나프탈렌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어떻게 됐든 나프탈렌은 공유결합 물질로 분자다. 그럼 염화 바륨은 C10HAC. 염화 바륨은 BaCl2.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이죠. 석영은 뭐예요? 석영이 SiO2. 공유결합한 얘가 뭐죠? 원자 결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세 가지 양이온이 존재하는가? 느낌 뭐죠? 염화 바륨 아니에요. 가는 BaCl2. 아닌데 구성 입자가 분자인가? 그렇죠. 얘가 분자잖아요. 얘가 나프탈렌이에요. 원자 결정은 구성 입자가 뭐예요? 원자 결정이니까 원자죠. 그렇죠. 얘는 SiO2를 말하는 거예요. 자, 다 찾았어요. 가나다. 옳은 곳은 가나다는 모두 공유결합 물질이냐? 아니죠. 가는 이온결합 물질이죠. 틀렸어요. 가가 누구죠? 얘죠. 이온결합 물질인데 이온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옳은 설명이에요. 3번 나프탈렌은 물에 녹아 전류를 흐르게 한다. 나프탈렌은 딱 봐도 여러분 뭐예요? 분자인데 무극성 분자죠. 그리고 당연히 비전해질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물에 녹지도 않고 전류를 흐르게 하지도 않죠. 얘도 틀렸고. 다는 승화성 물질이다. 석영, 수정이 승화성 물질이니까 그렇죠. 아니죠? 얘도 틀렸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 여러분이 이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13번의 정답은 2번이고 14번. 이게 증기압 내림 문제예요. 그렇죠? 온도를 30도씨라 그랬어요. 30도씨에서 용매 500g의 비전해질 물질을 용액에 되었을 때 증기압이 2mm 수은주로 감소되었대. 이만큼 감소된 거예요. 용액시킨 비전해질의 몰수는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라울의 법칙이 용액의 증기압은 순수한 물의 증기압 P 너트의
얘가 용매죠. 그렇죠? 이게 용액의 증기압이고. 증기압 내리면 델타 P는 P 넛의 용 질의 몰 분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식을 다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증기압 내림이 2조. 그 다음에 묻는 게 누구예요? 비전해질의 몰수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전해질의 몰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증기압 내림식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지. 자, 얘가 2고요. P넛이 단서에 30도씨에서 물의 증기압이 10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P넛이 10인 거고요. 자, 요 몰 분율, 용질의 몰 분율은 전체 몰수분의 용질의 몰수죠. 근데 이 전체 몰수는 용매의 몰수 더하기 용질의 몰수의 합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자, 우리가 묻는 게 지금 얘니까 얘를 x라고 하면 요 용매의 몰수가 용매 500g의 용매의 분자량이 얼마? 50 이랬어요. 따라서 용매의 몰수는 몇 몰이다? 10몰이다. 거기에 용질의 몰수 x 이렇게 하면 x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두 개 하면 10x가 되고 20 더하기 2x 8x는 20 x는 2.5가 되겠네. 그렇죠? 용질의 몰수는 2.5몰이다. 만약에 14번 문제를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예요? 10인데 2가 감소됐으니까 얘가 8.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10이고 용매니까 50분의 5배 더하기 x의 50분의 500 이렇게 해도 된다. 그렇죠. 좀 복잡해 보이죠? 뭘로 해도 뭐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14번의 정답은 2번. 15번은 전형적인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얘가 황산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가산인 거고, 염기는 강염기로 일가염기예요. 그러니까 NMV는 NMV예요. 황산, 가수 2, 농도 모른다, M, 부피 20, 수산화나트륨 가수 1, 농도가 얼마예요? 0.1, 부피가 20, 한 줄짜리죠. 20, 20 똑같고 0.1 넘어가면 M은 0.05 몰농도가 되겠다. 하여튼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그렇죠? 각 지역마다 어디든 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렵지도 않고. 16번. 아래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간은 뭐예요? 그러니까 금속과 산이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나는 우리 화학 평형에서 아주 친근하게 많이 봤던 반응이죠. 근데 기억나는 게 1번이 보통 1번 하면 묻는 게 가부터 물어야 되잖아. 치사하게 나부터 물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나의 반응은 이게 복원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나의 반응은 항상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 항상은 아니죠. 동쪽 평형에 도달이 됐을 때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때문에 틀린 거예요. 2번이 가의 반응은 이거 좋은 문제예요. 2번. 가의 반응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동쪽 평형에 도달이 됩니다. 지금 가가 무슨 반응이죠? 이게 이제 화살표가 하나짜리잖아요. 그리고 기체 발생. 그러니까 우리 비가역 반응 외우고 있죠? 앙증맞은 연기.
앙금 생성 반응, 중화 반응, 연소 반응, 기. 이 기가 뭐예요? 기체 발생 반응. 그러니까 이 가가 전형적인 기체 발생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기체가 발생하니까 기체가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동쪽 평형에 도달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기체 발생 반응이라 그래서 도달할 수가 없다. 2번도 틀렸고요. 3번 지문이 좀 애매합니다. 3번 지문이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창작했어요. 나의 반응에서 반응물이 NO2를 첨가하게 되면 반응물이 늘어나니까 정반응이 진행되어야죠. 그러니까 평형이 오른쪽으로 간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왼쪽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4번이 정답이죠. 나의 반응은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기체의 색깔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이게 동쪽 평형에 도달이 된 거예요. 동쪽 평형에. 그러니까 최종적인 색깔은 연한 젓갈색이 되겠죠. 그렇죠? 연한 젓갈색이 된다. 즉 색깔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동쪽 평형에 도달한 걸 말하는 거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형 문제에 이렇게 비가역적인 반응을 집어넣어서 출제가 됐어요. 이게 두 반응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혼동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였다. 자, 17번. 17번은 산성이 가장 강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산의 세기가 센 건 뭐냐? 뭐 이렇게 물었어요. 일단은 암모니아잖아요. 이게 염기잖아요. 볼 필요가 없고. 얘는 산이긴 산인데 무슨 산이에요? 약산이잖아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본 거는 자, 얘네들은 무슨 산이에요? 강산이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본 단어가 뭐예요? 수용액에서 이런 말을 찾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의 평준화라 그래서 우리가 HBr, HCl 이렇게 돼 있을 때 HBr이 더 강한 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얘가 강산이에요. 하지만 이제 수용액에서라는 말이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HBr과 HCl의 산의 세기는 어떻다? 같다. 즉 수용액에서는 둘을 구분할 수가 없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물의 평준화 효과입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강산 6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7쪽에 HCl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지. HBr, HI 할로제나 수소산 3개. 여기 누구 빠졌어요? HF. 그렇죠? 걔는 뭐예요? 유일하게 약산이다. 할로제나 수소산에서. 질산 강산이고요. 황산도 강산입니다. 자주 안 나오지만 어쩌다가 출제되기도 해요. HClO4. 얘 이름이 뭐라고요? 과염소산. 요 산 6개를 제외한 모든 산은 다 무슨 산이에요? 약산이에요. 즉 이온화산수 K-A가 1보다 어떤 애다? 작은 애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산이 쉽게 접근이 됩니다. 그렇죠? 17번의 정답은 1번. 18번. 요 18번도 이번 출제 문제 중에서 아주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이게 전형적인 수능 스타일의 문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혼동을 많이 유발하고요. 그러니까 실수를 유발시키는 문제고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같은 염산인데 하나는 50ml의 pH가 2예요. 자, pH 2 보고 바로 뭐 하셔야 돼요? pH가 2니까 수소위원의 농도는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2승 몰 농도다. 그렇죠?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이게 가고 쟤는 pH가 3이니까 쟤도 기계적이죠. 기계적 이런 거.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3승 몰농도예요. 이렇게 하나씩 보시면 1번 가에서 pH 더하기 pOH는 4이다. pH 더하기 pOH 어떻게 4입니까? 14죠. 1번은 틀렸어요. 2번 하이드로늄 이온의 양 몰은 이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18번 문제에서 여러분이 뭘 항상 구분을 잘해야 돼. 이렇게 몰수와 몰농도를 여러분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수소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수, 수소 이온의 몰수는 몰수 어떻게 구해요? 이게 MV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몰농도가 얘잖아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자, 부피가 여기 50ml라고 주어져 있죠? 50ml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아하, 그러면 수소 이온의 몰수는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 되겠네. 가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하는 거죠. 몰수는 MV 해놓고 몰농도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얘가 부피가 200ml니까 0.2L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의 1승이네네.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에요. 얘는 2고 얘는 5예요. 그러니까 가가 나보다 작다 이랬으니까 이게 틀렸네. 그렇죠? 3번은 OH-의 몰농도는 물었어요. 하하. 자, 그러면 OH-의 몰농도는 우리 이걸 이용을 해야죠. 물의 이용법 상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온도가 아마 25도씨로 주어졌을 거예요. 얘가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수소 이온의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12승 몰농도가 되네. 그렇죠? 그럼 얘도 매 마찬가지죠. 이렇게. 얘가 pH가 3이면 pOH는 얼마예요? 더해서 14가 돼야 되니까 11이 돼야 돼.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11승 몰농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럼 얘가 12고 마이너스 12고 11이가 얘가 더 큰 거야. 근데 지금 3번은 가가 나보다 100배 크다 그랬어요. 오히려 10배 작죠? 얘가 틀렸다.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4번이죠. 그렇죠. 자, 확인을 해보면 가의 용액에 물을 부어 첨가하여 용액의 부피가 500ml가 되었을 때 가 용액의 pOH는 나의 pOH와 같냐? 그러니까 일단은 pOH를 묻고 있으니까 우리는 pH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럼 pH는 수소 이온의 몰농도죠. 그러면 수소 이온의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농도니까 몰수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 아까 수소 이온의 몰수를 구했죠. 요렇게 구했네. 여기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 되는 거. 자, 부피는 물을 첨가하여 용액의 부피가 500ml가 됐대.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리터.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 몰 농도가 되는 거예요. 수소 이온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pH는 얼마예요? 3이죠. pOH는 얼마예요?
14에서 3을 빼면 11이죠. 이게 가해예요. 아까 나에서는 얼마였어요? pOH가 11이죠. 얘도 11이죠. 따라서 같다. 4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렇죠? 좋은 문제였죠. 좋은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몰수 구하는 거, 몰롱 구하는 거 이런 게 좀 뭐랄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게 제한된 시간 내에 막 급하게 하다 보면 계산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런 문제였어요. 그렇죠? 차분히 풀면 되는 문제였다. 18번의 정답은 4번. 19번. 옳지 않은 거 이랬어요. 이 정답이 4번입니다. NAF와의 녹는 점이 MgO보다 이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이온결합의 녹는 점, 이온결합의 물질의 녹는 점은 이온결합력과 처음에 뭐 판단해요? 전하량의 곱을 판단하고 전하량의 곱이 같다면 결합끼리 판단하죠. 이게 전하량의 곱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얘가 전하량의 곱이 크죠. 그러면 무조건 결합끼리도 짧아서 녹는 점은 MgO가 더 높아요. 그렇죠? 정답은 4번이에요. 근데 이제 요 3번이 자신이 없어요. 복원에. 제가 만든 거고 1번은 나트륨과 마그네슘은 같은 주기, 3주기 맞죠? NAF, MgO는 이온결합 물질이다. 맞죠? 3번은 마그네슘의 산화수가 얘 플러스 2죠. 나트륨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죠. 크다. 이것도 맞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 자, 이제 20번 마지막. 아래에 세 반응을 분류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반응의 분류인데, 그렇죠? 우리 앞쪽에 물질의 분류도 있었는데 분류가 어려웠잖아요. 이 반응의 분류도 어려운 거였는데. 자, 반응이 3개는 있었는데 이게 좀 복원이 깔끔하지는 않는다. 하여튼 연소 반응이 있었고 응고 반응이 있었고 광합성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A, B, B, A, C 저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뻔하잖아요. 그 A, B, C가 이제 얘네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 조합을 찾는 거니까. 제일 먼저 산화하는 반응을 이제 먼저 했는데 여기서 이제 산화하는 반응을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는 이제 뭐 산화수의 반응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호돈수 물질이 있으면 산화하는 반응인데 우리 연소라는 게 어떤 반응물이 있고 더하기 O2 그렇죠? 연소라는 게 산소와 반응하는 거니까 이렇게 호돈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산화하는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게 광합성이죠. 그렇죠? 광합성의 호돈수 물질이 어디 있어요? 광합성의 반응식이 반응물이 CO2와 H2O고 얘가 누구 만들죠? 포도당 만들잖아요. 그리고 누가 나와요? O2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호돈성 물질이 생성물에 나오기 때문에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개수를 맞추면 이렇게 얘가 산화하는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흡열이냐 발열이냐인데 우리 연소 반응은 그렇죠. 언제나 발열 반응이죠. 얘는 발열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광합성은 얘는 이게 뭐가 와야 돼요? 빛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는 거니까 광합성은 흡열 반응이에요. 자, 우리 안 찾은 게 응고죠, 응고. 응고는 뭐예요? 물이 뭐 되는 거예요? 얼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물이 얼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 관계는 얼음보다 물이 에너지가 높죠. 에너지 높은 상태니까 에너지 높은 애가 에너지 낮은 데로. 그러니까 얘는 발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찾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연소 반응을 A라 그러고
광합성을 B라 그러고 가정을 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소 반응을 A라 그러면 여기가 연. 그런데 B가 광합성이에요. 그렇죠? 광합성. 그러면 연소고 광합성이니까 둘의 공통적인 거. 연소와 광합성이니까 기억은 산화하는 반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C는 응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연소고 응고다. 연소고 응고니까 공통되는 게 얘는 뭐예요? 발열이에요. 그 다음에 그 B는 광합성이니까 혼자 덜렁 있죠? 발열하고 산화하나를 찾았으니까 니은은 흡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됐습니다. 1번. A는 광합성. 이거 뭐 맞는 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A는 광합성이다. 1번이 답이네요. 그렇죠. B는 물의 응고가 아니고 광합성이고 다시. 이런 A는 연소 반응이죠. 틀렸어요. B는 광합성이에요. 디귿은 발열 반응이냐? A, C. 아하, 얘가 맞네. 니은은 중화 반응이냐? B가 뭐죠? 광합성이죠. 중화 반응이 아니고 산화하는 반응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좋은 문제이면서 여러분들한테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렇죠. 자, 하여튼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